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챕터 3의 클래시피케이션 부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챕터는 6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먼저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 MNIST 데이터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Training of Binary Classifier 해서 제일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제일 쉬운 형태죠. 두 가지 중에 A, 하나 이거냐 저거냐 뭐 이렇게 맞추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시작해가지고 퍼포먼스 메저 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퍼포먼스 메저를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이거 확장해가지고 라벨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이 라벨들이 여러 개로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멀티 아웃풋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좀 더 세분화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더 세분화된 걸로 5번, 6번 좀 더 해서 어, 알아본 다음에 이번 챕터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니스트 데이터인데요. 이게 핸드 리튼 디짓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손으로 쓴 디짓 데이터를 그림을 보고 요 핸드 디짓을 예측할 수 있는지 요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엠니스트 데이터 먼저 예제로 어떻게 데이터 불러오고 한번 살펴보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챕터 3 클래시피케이션의 엠리스트 데이터셋 부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련된 패키지들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미리 실행을 시켰는데 요거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SK런에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엠리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여가지고 SK런에도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 케라스라든지 뭐 이렇게 다른 모듈들에도 많이 저장이 돼 있고 그리고 여러 부분야에서 예제들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아마 학생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살펴본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왔고 이 엠리스트 데이터의 키들이 데이터, 타겟, 프레임, 피처 네임즈 뭐 이런 타겟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데이터와 타겟이겠죠. 데이터랑 타겟을 X와 Y로 이렇게 읽어오면 되겠고요. 먼저 X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인데 이 픽셀 데이터죠. 이 픽셀 데이터인데 그 7만 개 정도 있고요. 7만 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답에 관련된 데이터 타겟에 대한 건데 0부터 9까지 얘가 0인지 1인지 아니면 9인지 뭐 이런 정보가 Y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게 X 쉐입이 784인데 이게 28 곱하기 28이라서 그렇고요. 픽셀이 가로 세로 28 픽셀 28 픽셀로 돼 있어가지고 784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리쉐입을 해줘서 그림 형태의 차원을 갖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코드 설명부터 드리자면 음, X is not defined 요거를 실행을 아직 안 시켰군요. 네. 그래서 그려주면 이런 건데 코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X에서 이게 7만 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디짓을 뽑아요. 그래서 썸 디짓에다가 뽑은 다음에 이 썸 디짓을 지금 요거 차원이 784인데 얘의 차원을 28 곱하기 28로 리쉐입을 해줘요. 그래서 썸 디짓 점 리쉐입해서 28,28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plt.imshow로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cmap, 컬러 맵 같은 경우에는 cm 바이너리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다음에 그 그림은 뭐 sum digit plot 요런 이름으로 뭐 세이브를 해주고 뭐 요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봐줬는데 이게 5잖아요. 그래서 y의 레벨 첫 번째 데이터의 y 라벨 정보는 5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랫 디지트 해서 임의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28,28로 리쉐입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를 짜본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림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9x9로 해서 저희 책에 실려 있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한 코드인데 관심 있는 학생들 요거 한번 살펴보면서 파이썬에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주로 하는 방식이 이렇게 콜론 사용하면은 6만 번까지 트레인 셋, 6만 1번부터 그 나머지는 테스트 셋,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인 테스트 셋 간단하게 나눌 때는 이렇게 많이 나누고요. 네,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여기 부분부터는 다시 또 코드 설명을 드리고 예제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 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인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엠니스트 데이터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 요 모형이 5를 그러니까 해당 그림이 5일 때 5라고 말해주는지 아니면 5가 아니라고 말해주는지 요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만들고 싶고요. 여기서 요 x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x가 28 곱하기 28의 그림 이미지 데이터고 요 그림 이미지 데이터를 본 다음에 요 f라는 함수 모형이 0 아니면 1이면 그 5라는 거고 0에 가까울수록 5가 아니라는 거 이런 식의 그 함수라기보다는 모형을 만들어 주고 싶고요. 이 모형에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요 세터라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이 세타 파라미터들을 잘 학습시켜 가지고 요 임의의 주어진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이 5면은 1에 가깝고 5가 아니면 0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모형 F를 만들고 싶은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로스를 정의를 해요. 로스가 지금 X라는 요 데이터들, 요 X들의 모임이에요. 요 지금 대문자 X는 이 스몰 X들의 모임이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과 라벨 정보들, 트레이닝 셋의 데이터 X와 트레이닝 셋의 라벨 정보 Y가 주어졌을 때, 요 X로부터 fx가 예측값이잖아요. 그 예측값과 이 Y들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럼 이 로스 펑션이 결국 세타의 함수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X하고 Y는 기분이어가지고 그 로스 펑션에서 x, y는 기분이니까 결국 로스 펑션은 요 세타에 대한 함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세타를 찾자.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이나 아니면은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다 똑같고요. 다 똑같이 이렇게 세타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문제가 되게 되고 그래서 minimizing loss with respect to 세타 해가지고 요 문제를 풀게 되는데 요 문제를 풀 때 그 그라디안 디센트 업데이트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라디안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기울기를 따라 내려가는 이런 경사하강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해당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요 세타의 스타를 찾아주게 되면은 얘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게 단순할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 데이터가 너무 클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요거거든요.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요거 계산이 안 돼요. 메모리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문제가 일어날 때 요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저희가 그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나 미니 배치 그라디언 디센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번 챕터에 저희가 사용하는 게 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여 가지고 요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이게 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를 뭐 언제 쓰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건데 데이터가 많고 너무 크고 이런 경우에
다른 모형이 잘 안 돌아갈 때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클래시파이어 요런 애들은 좀 잘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아니면 딥러닝 기법들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미니 배치 형태로 피딩을 해주면은 이게 메모리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방법이고요. 좀 더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디센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그러면 그 저희 그라디안 디센트 알고리즘이 요 그 경사 하강법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그 초기값 세타 제로 해 초기값에서 그 기울기를 계산해가지고 그 기울기를 전진해주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알파가 러닝 레이트인데 그래서 그 경사 하강법이 여기 파란색이에요. 지금 여기 파란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를 따라서 전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등고선에서 이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이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가지고 이렇게 해를 찾아 나가는 그게 그라디안 디센트고요. 근데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디센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 X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X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기에는 메모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요 X 데이터를 한 개씩 넣겠다는 거예요. X 데이터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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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지고 요 미분값을 계산해서 한 칸씩 한 칸씩 전진해주면 지금 보라색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 보이죠? 엄청 튀기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해를 향해서 찾아가요. 그래서 요 보라색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인데 요 방법 같은 경우엔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메모리 에러가 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아무래도 데이터를 조금씩 넣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단점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는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가 제일 많이 쓰여요. 아무래도 연산을 벡터 단위로 해야 좀 더 속도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는 이게 하나씩 한다기보다는 미니 배치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미니 배치 사이즈가 16으로 정의했으면은 데이터를 16개씩 넣어가지고 요 그라디안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처럼 튀지는 않지만 조금씩 덜 튀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그 해를 향해서 수렴해 주는 게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딥러닝에서도 주로 요 미니 배치 그라디안 디센트로 해를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또 한번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트레이닝 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돌리는 예제고요. 여기서는 5인지 5가 아닌지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라벨 정보를 만들었고요. y train underbar 5로 해가지고 요건 라벨 정보를 그 사실 x 데이터는 똑같으니까 라벨 정보만 바꾸면 되겠죠. 원래의 y 라벨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까지로 있었었는데 지금은 5면 1 아니면 0 뭐 true, false 뭐 이렇게 코딩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코딩을 바꿔줬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지금 트레인 데이터랑 라벨 데이터 5인지 아닌지를 사용해서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디센트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썸 디짓 아까 데이터 썸 디짓 뭐 저장했었는데 첫 번째 거였나요? 그렇죠. 첫 번째 거 썸 디짓 5. 첫 번째 게 5죠. 그래서 그럼 썸 디짓을 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에 집어넣었을 때 프리딕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SGD 클래시파이어로 지금 썸 디짓 5였던 거를 집어넣었더니 true 5가 맞다라고 나오네요. 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 해당 모형으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돌려가지고 CV는 3으로 해서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돌려보자 해가지고 돌려보면은 아무래도 SGD 클래시파이어가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지금 3번 반복을 하게 되니까
아까 요거 돌던 시간의 3배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꽤 걸릴 거니까 여기 밑에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stratified k-fold 해서 어, 요거는 k-fold 그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하는데 어떤 한 기준에서 stratified 샘플링 그 stratified 하게 샘플을 뽑아가지고 돌리겠다는 뜻이고요. 뭐 여기 크로스 발리데이션 결과가 이렇고 뭐 요것도 비슷하네요. 네. 해서 요것도 돌리면은 아마 시간은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성능이 0.95, 0.96, 0.96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 되게 애매한 성능이에요. 왜냐하면 음, 이미 0부터 9까지 있는 것 중에 5가 90%가 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데 never 5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무조건 5가 아니라고 리턴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요. 그럼 얘도 성능이 90%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never 5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프리딕트를 할 때 무조건 어, 무조건 0을 그 프리딕션을 하는 never 5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고요. 그걸 크로스 발리데이션 이렇게 돌려보면은 성능이 지금 거의 90%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10개 중에 10%밖에 5가 없기 때문에 다 틀렸어 라고 해도 accuracy가 90%는 나온다는 뜻이니까 지금 이렇게 accuracy를 그 저희가 메저로 사용하면은 이렇게 93%, 90% 이러면 되게 크게 느껴져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그리고 이렇게 되게 나이브한 에스티메이터도 액큐레시가 90%라고 하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머신러닝에서는 특히 이렇게 클래스가 언밸런스한 경우에서는 액큐리시 말고 또 다른 그 척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는 어,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먼저 더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여기 예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챕터가 퍼포먼스 메저인데요. 그래서 measuring accuracy using cross validation. 저희가 크로스 발리데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accuracy를 측정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 코드들이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래서 stratified k-fold 해 가지고 accuracy를 각 폴드별로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accuracy를 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저희 accuracy를 보면은 퍼포먼스가 96%, 93%, 95%. 그러면 문제가 이 accuracy 되게 높아 보이는데 is the performance good? 예, 퍼포먼스가 진짜 좋은 걸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93%, 95%, 96%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정말 좋은 걸까?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클래스 라벨 5가 90%가 라벨이 5인데 그러면 요 never 5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만들어서 절대 5가 아니야. 이런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도 정확도가 90%는 된다는 거죠. never 5 클래시파이어 보면은 정확도가 90%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90% 정확도가 90% 이러면 되게 높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클래스가 약간 임밸런스 된 경우에는 accuracy 자체가 되게 좋은 메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다른 메저들을 앞으로 좀 제안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이런 accuracy가 갖는 좀 잘못된 그런 거를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지금 제한된 개념들이 나올 텐데, 먼저 confusion matrix를 설명드릴게요. 이 confusion matrix는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에서 평가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매트릭스고요. 여기서 보통 이쪽 측면에 Y축 측면에 actual 라벨 클래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Y축 라벨 쪽에 predicted 클래스의 라벨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각선에 위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예요. 해당 라벨 정보를 실제로 바르게 예측을 했으면은 그 대각선에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대각선에 위치한 숫자들이 크면 클수록 예측을 잘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컨퓨전 매트릭스고요. 이 컨퓨전 매트릭스를 뭐 그래프로도 시각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대각선 쪽에 좀 밝게 빛나고 이러면 예측을 잘하게 되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accuracy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 이 프리시전이랑 리콜이에요. 그래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라고 해가지고 저희 활로 화살을 쏘면은 저희가 활로 쏘을 때 얼마나 많이 맞추냐, 프리시전 정확도죠. 저희가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것 중에 얼마나 많이 정답이야? 이게 프리시전이에요. 그래서 정확도, 활로 쐈을 때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활로 쏜 게 저희가 프리딕션 한 거잖아요. 저희가 포지티브로 프리딕션 한 거 중에 얼마나 많이 맞췄어? 이게 프리시전이고요. 리콜 같은 경우엔 실제로 라벨이 포지티브로 라벨 된 것 중에 얼마나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맞췄어? 실제로 포지티브였던 라벨들 중에 얼마나 많이 맞췄어? 이게 리콜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시전하고 리콜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기존에 저희가 액큐레시는 90%였던 게 요 프리시전이랑 리콜로 해서 저희 그 모형 그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72%, 75%로 그렇게 썩 높지는 않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저희 Never 5 클래시파이어는 프리시전 리콜 어느 정도일까? 또 궁금하잖아요. 지금 Never 5 클래시파이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5라고 절대 예측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정확도는 90% 정도나 나왔잖아요. Never 5 클래시파이어는 predicted의 positive가 0이에요. 일단 Never 5 클래시파이어 아까 본 거는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positive라고 예측을 안 하죠. 애초에 predict에서 positive 예측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숫자가 있죠. 여기에만 그 비율이 5가 거의 한 10%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90개가 네거티브면 10개가 포지티브예요. 그래서 약간 요런 종류의 테이블이 나올 텐데 일단 프리시전 정의 안 되죠. 예, TP 플러스 FP 나누기 TP인데 뭐 하여튼 정의 안 되니까 근데 거의 0에 뭐 0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여튼 프리시전은 정의가 아예 안 되고 리콜의 경우에는 지금 요거 분의 이건데 리콜도 0%죠. 예. 그러니까 결국 아까 보면 Never 5 클래시파이어는 accuracy 척도로 보면 90%나 되는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프리시전 리콜 계산해 보면은 뭐 리콜 0%, 프리시전 정의 안 되니 좀 엉터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프리시전 리콜을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F1 스코어가 있는데 이 F1 스코어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합 평균식인데 네, 프리시전과 리콜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스코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F1 스코어도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을 고려한 스코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프리시전 리콜 트레이드 오프인데 요 프리시전 리콜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을 올리면 리콜이 줄어들고 리콜을 올리면 프리시전이 줄어드는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그림들이 어떤 스코어에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코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요 그림을 봐가지고 5에 가까우면 높은 점수를 주고 5에 가깝지 않으면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받은 점수들로 이렇게 순서를 세워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한 12개 정도의 그림이 있는데 순서를 세보면 이래요. 5개가 5고요. 6개가 5고 5가 있고 not 5도 6개 있어요. 이렇게 해서 6개씩 있는데 그러면 스레시홀드가 이쯤에 있으면은 저희가 5라고 프리딕션 한 게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5라고 프리딕션 한 게 5개 있는데
5라고 프리딕션 한 것 중에 여기 하나 틀렸죠. 6인 거 하나 틀렸으니까 4분의 5. 요게 프리시전이 되고요. 리콜은 어떻게 돼요? 리콜은 실제로 5 중에 실제로 5가 몇 개 있어요. 실제로 5가 6개 있죠. 실제로 5가 6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맞췄어요. 지금 5 맞춘 거 하나, 둘, 셋, 넷, 4개 맞췄죠. 그래서 4분의 6. 여기 리콜은 4분의 6이 된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스레시홀드를 바꿔볼 때마다 이 프리시전과 리콜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끄었을 때 실제로 5라고 프리딕션 한 것 중에 얼마나 맞췄는지, 그 다음에 실제 라벨 5인 것 중에 얼마나 그 참으로 판별돼서 들어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계산을 해보면 프리시전과 리콜의 관계가 요런 그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프리시전과 리콜이 변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 요 밑에 이 그림과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레시홀드를 엄청 낮게 잡아버리면은 전부 5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니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 1로 있다가 그리고 리콜은 0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뒤로 가면서 갈수록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시전 대 리콜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그림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프리시전과 리콜 아니면 F1 스코어 이렇게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클래시파이어의 스래시 홀드에 따라 가지고 프리시전과 리콜이 바뀌니까 애초에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 결과를 표시할 때는 사실은 프리시전과 리콜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ROC 커브예요. ROC 커브도 요 프리시전 리콜과 그 느낌이 비슷해요.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네, 그 다음은 ROC 커브인데 ROC 커브에서는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랑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얘네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라벨이 5인 애들이 있고요. 5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 5가 아닌 애들이 있고 5인 애들이 있으면 트루 포지티브 레이스는 5인 애들 중에 얼마나 5 많이 맞췄어? 그리고 false positive rate는 5가 아닌 애들 중에 얼마나 많이 5가 아니라고 맞췄어? 요거예요. 요거 사실 근데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얘네도 약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true positive rate, 그 true positive 5인데 얼마나 5라고 많이 맞췄는지, 5가 아닌데 얼마나 5가 아니라고 맞췄는지, 요 두 레이트에 관련해 가지고 그 플롯을 그리면은 그 플롯이 ROC 커브가 돼요. 요 ROC 커브도 앞에처럼 그 이렇게 스레시홀드 관계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어요. 지금 ROC 커브도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었던 그 그래프 상황에서 이 스레시홀드 나눠 보면서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랑 false 포지티브 레이트 여기 표시해 놓고 그래프 그려보면 약간 요 똑같은 모양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지금 false positive rate랑 true positive rate를 서로 x축, y축에 배치하면은 지금처럼 이런 그 커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ROC 커브가 그 모형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지금 여기서 보면 파란 점선과 SGD 클래시파이어랑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 보이죠? 여기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여기 꼭지점이 1 여기 근처에 닿으려고 하잖아요. 이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ROC 커브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메저로 AUC라는 밸류로 해가지고 Area Under the Curve 해가지고 ROC 커브의 여기 넓이 ROC 커브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 요 밑에 지나가는 넓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넓이가 크면 클수록 그 ROC 커브가 더 그 좋은 모양이니까 그 넓이를 이용해서 이 AUC를 크라이테리아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는 EER이라고 해서 EER 여기 사실 책에는 안 나왔는데 뭐 페이퍼들 같은 거에서는 많이 나오니까 그냥 언급드리는 건데 EER Equal Error Rate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점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여기 했을 때 여기 요 부분 여기 그 True Positive Error Rate이랑
false positive error rate이 똑같을 때, 그럴 때의 그 에러 값을 equal error rate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매저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 하는 부분 그 예제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Never 5 클래시파이어 그 정의를 해봤고, 그래서 Never 5 클래시파이어의 크로스 발리데이션 에러 스코어를 봐주면 지금 91%, 90% 거의 약 정확도가 90%나 되니까 이것도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뒤에 밝히겠고요. 아니 이미 알죠 사실은 이미.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클래시파이어로 크로스 발리데이션 프리딕션 한거 해가지고 컨퓨전 매트릭스 그려보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네, 스토캐스틱 그라디안 디센트 이 부분 그 피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알 수 있고, 다 트레이닝 한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컨퓨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xk런 점 매트릭스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펙트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 이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각선의 숫자가 더 크면 클수록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된다라는 그런 걸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된 상황을 측정하는 척도로 제한된 게 프리시전과 리콜이 있는데, 그 프리시전과 리콜 같은 경우엔 sk런의 매트릭스에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함수도 sk런에서 바로 따와다가 써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컨퓨전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같이 비교돼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 숫자가 좀 바뀌었죠. 지금 요거 숫자가 이 숫자랑 틀리잖아요. 뭔가 데이터가 중간에 바뀐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프리시전 해가지고 얘네 둘 더한 다음에 683을 분모로 3530을 분모로 써야겠군요. 요거 사실 프리시전 요거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난수가 좀 바뀌어가지고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요 83 프리시전 스코어 구하려면 여기가 프리딕트 되는 거죠. 프리딕트 된 것 중에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맞춘 거 개수가 3530개고요. 프리딕션 트루로 프리딕션 한 게 687개 더하기 3530개니까 이렇게 83%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되고, 요 계산된 리콜도 여기 지금 요 표로부터 이렇게 요 아래쪽에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F1 스코어도 SK론에 정의되어 있는데, 그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죠. 그래서 조합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디시전 펑션 해가지고 y scores threshold. 그 저희 클래시파이어를 프리딕트로 하면은 프리딕션만 보이잖아요. 1 아니면 0인지 뭐 요런 그 뭐냐 1 아니면 0인지 그 값을 보게 되는데, 근데 스코어 자체를 보려면은 이렇게 디시전 펑션을 사용하면은 스코어가 값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아까 5였죠. 5였던 걸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2164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 스레시홀드를 0이라고 일단 0을 기준으로 해서 판별을 해가지고 요게 0보다 크니까 5다 이렇게 판별하게끔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인 스레시홀드 ROC 그 스레시홀드에 기반한 프리시전 리콜 트레이드 오프를 설명하려면 아까 스코어 프리딕션 값들보다는 스코어 자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디시전 펑션을 사용한 거고요. 여기 요게 프리딕트인 경우에는 요게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predict 이렇게 true로 나오던 거를 이제 스코어 값으로 리턴을 하려면 디시전 펑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스래시 홀드를 조절해 가면서 이 스래시 홀드가 지금 8000처럼 만약에 커지면은 디시전이 false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크로스 발리데이션 프리딕트의 메소드를 디시전 펑션으로 해가지고 지금 프리시전 리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이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가면서 실제로 해보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프리시전 리콜 트레이드 오프 설명드렸던 거 떠올리면서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프리시전 리콜 트레이드 오프 관련된 그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그래프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 90 프리시전 요건 스레시홀드가 스레시홀드가 90% 예측하는 거가 어디냐 요런 것들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시전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리콜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따라서 이 스레시홀드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스레시홀드를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요런 거에 관련된 전략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ROC 관련된 거 이렇게 다 돌려버리게 됐네요. 그래서 ROC 커브 요거 해서 ROC 커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적합시킨 다음에 ROC 커브를 같이 그려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내용의 코드가 되겠고요. 이거 역시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를 n 에스티메이터를 100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느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 보면 요게 요 부분에서 지금 저희 책에 나와 있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랑 랜덤 포리스트 결과를 ROC 커브에 놓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랜덤 포리스트가 확실히 더 좋은 모형이다 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을 여기서 그리게 될 것 같고 학생들이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서 한번 실행시켜 보면서 코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확장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가 멀티 클래스예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니까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쉽게 풀었던 문제를 다시 이제 멀티 클래스 환경으로 되돌려 가지고 y 언더바 트레인 얘를 멀티 클래스인 y 언더바 트레인을 사용해 주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로 피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썸 디짓이 5였죠. 5 그림의 그래프였는데 걔를 집어넣어서 프리딕트를 해보면 5라고 잘 프리딕트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전 펑션을 이용하면 스코어를 리턴하죠. 그래서 리턴된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요게 하나의 인풋 값이에요. 하나의 인풋 값인데 아웃풋이 각 0부터 9까지에 대한 스코어를 리턴하게 되고요. 0에 대한 스코어가 2.9, 1에 대한 스코어가 7, 2에 대한 스코어가 3.9, 뭐 이런 식이고요. 3, 4, 5, 잠깐 0, 1, 2, 3, 4, 5. 지금 9.5가 5에 대한 거잖아요. 예, 역시 지금 제일 큰 값인 그 5에서 제일 그 스코어가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러 아날리시스인데 에러 아날리시스는 보통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통 컨퓨전 매트릭스를 놓고 떤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지금 라벨이 그 하나만 프리딕션 하는 거였는데 가끔은 you may want your classifier to output multiple classes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예측된 값이 7보다 큰 경우에 large로 판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odd 홀수, 짝수도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숫자 그림이 들어왔을 때 그 그림이 큰 수인지 7보다 크거나 같은 큰 수인지 그 다음에 오드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거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멀티 라벨로 해서 y를 멀티 라벨로 해서 그 큰지 아니면 홀수인지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되게 한 다음에 요 멀티 라벨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켜 가지고 이번에는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해가지고 멀티 라벨에 대한 피팅을 한 다음에 프리딕션을 해주면 아까 이 sum digit은 5가 있는 그림이었는데 5는 일단 false 첫 번째 거는 7보다 작으니까 작은 수 맞게 프리딕션 됐고요.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에는 오드 넘버냐? 오드 넘버가 맞죠. 그러니까 true. 역시 맞게 클래시파이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책에서 멀티 아웃풋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generalization of multi-level classification이라는 하나 뭐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제너럴라이즈 된 버전의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제를 확인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예제 코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까 ROC 커브 나온 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이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부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지금 0부터 9까지 있는 숫자를 5인지 아닌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꿨던 거를 지금 Y-train 원래 라벨인 0부터 9까지로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형을 적합시키는 거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 트레이닝 시키고 프리딕트 했을 때 요 값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리딕트 펑션 대신에 디시전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요 라우 스코어를 바로 리턴하는 함수죠. 그래서 라우 스코어를 어떤 식으로 리턴이 되는지 보면은 이렇게 리턴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각 위치가 0, 1, 2, 3, 4, 5, 6, 7, 8, 9 뭐 0, 뭐 이런 위치인데 0부터 9까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5의 위치에서 그 최대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프리딕션이 5가 되는 거고요. np argmax 아규먼트 중에 max 값이 갖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살펴보면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서포트 벡터 머신 클래시파이어에서
클래스는 0부터 9까지 10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지금 리턴된 요 다섯 번째 위치가 라벨이 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1 vs rest classifier 해가지고, 요것도, 네, 1 vs rest classification. 요 1 vs REST 클래시피케이션도 멀티 클래스 모형인데 저도 요거를 자세히 어떤 모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요게 1대 others 모형을 여러 개 적합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가 있으면은 각각에서 0부터 해서 얜 0인지 아닌지 클래시파이어, 뭐 1일 때 1인지 아닌지 클래시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10개의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프리딕션하는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자세한 건 읽어보면 알겠죠. 1 vs the rest multi-class 뭐 strategy. Also known as 1 vs all, this strategy consists in fitting one classifier per class. 네, 이게 맞죠. 그러니까 one classifier per class. 클래스마다 하나씩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다음에 뭐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뭐 프리딕션 하겠다 요런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자세한 건 학생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1 vs REST classifier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거에 기반해서도 저희 sum digit 데이터 5를 5라고 잘 예측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에스티메이터스는 10개고. 그쵸. 저희 지금 1 vs REST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엔 0부터 9까지 10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클래시파이어 개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fit 한 다음에 predict. 요거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classifier로 했을 때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랑 stochastic gradient descent classifier로 피팅을 했을 때 decision function 그러니까 값들이 어떤 식으로 낮추는지 플롯 보면은 0, 1, 2, 3, 4, 5 5일 때 2412 여기서 제일 크게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curacy 기반으로 stochastic gradient descent cross validation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디센트 클래시파이어의 크로스 발리데이션 에러 레이스를 살펴보면은 뭐 84%, 87%, 86% 요거 같은 경우에 아까 5 not 5 클래시파이어는 지금 클래스가 두 개밖에 없던 거고요. 이게 클래스가 이제 10개가 됐으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된 건데 정확도가 한 84, 87, 86 요 정도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스탠다디제이션을 했을 때 그 accuracy가 더 좋아진다는 거를 보인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속도가 느리니까 코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요건 스탠다디제이션을 했을 때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뭐 이런 거 정도 보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출력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시각화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가져온 다음에 그 해당 컨퓨전 매트릭스를 plot.plt.match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시각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 방법으로 시각화 시켜준 거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네. 또 뭐 그림을 그려놨는데 AA, BA 요거 부분은 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틀린 거 그려준 거구나. 클래스가 AA가 3을 3이라고 맞춘 거고 5를 5라고 맞춘 거고 5인데 3이라고 말한 거랑 3인데 5라고 말한 거 그런 거를 지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네, 한번 학생들도 뭐 돌려보시면서 살펴보시고요. 네, 5랑 3이 비슷한 애들이 조금 있긴 하네요. 요거 특히 요건 5 같은데 네, 틀릴만 하네요. 그리고 요런 것도 3 같죠?
네, 요거 틀릴 법한 애들이 몇 개 보이네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좀 돌아갔군요. 네, 돌아갔으니까 근데 돌아갔는데 요걸 또 돌려야 되는데 디시전 펑션 요거까지는 빠를 텐데 요 부분은 또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니까 느릴 거예요. 그냥 여기 스킵하기로 하고 다음 부분 있는 부분부터 돌리도록 할게요.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고요. 멀티라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벨이 여러 개인 경우 large인지 odd인지 이런 거 두 개의 라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멀티라벨로 이게 k neighbor classifier를 이용해서 모형을 돌리면 knn 클래시파이어의 프리딕션 결과는 false true가 되더라. 뭐 이런 건데 여기 파트가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많네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 동안 제가 또 코드 설명을 계속 드리자면 이제 그 KNN 이용해가지고 모형을 적합시킨 다음에 F1 스코어를 구해보면 97%로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네요. 네, 뭐 요 문제도 좀 쉬운 문제긴 하죠. 이 large, odd,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두 개짜리인 거니까 좀 쉬운 편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멀티 아웃풋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인데 노이즈를 추가를 해가지고 노이즈가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KNN 클래시파이어 fit 트레인 모드, 트레인 Y 트레인 모드 노이즈를 합쳐가지고 X 트레인 셋이랑 X 테스트 셋에 노이즈를 더해줬고요. 그 다음에 Y를 프리딕션이 노이즈가 없는 거군요. 아, 그래서 멀티 아웃풋이구나. 저도 이게 멀티 아웃풋이 왜 얘가 뭘 설명하려고 제네럴리제이션 오브 요 그 멀티 라벨인지 몰랐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클래시파이 하고자 하는 애를 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고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노이지한 데이터를 줬을 때 저희가 프리딕트 하고자 하는 거는 클린드 이미지를 저희가 프리딕션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거에서 트레이닝 데이터가 노이즈가 추가된 게 트레이닝 셋이고요. 여기 지금 요 그램에서 보면은 왼쪽이 노이지한 거 요게 지금 트레이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고 라벨 데이터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멀티 라벨이죠. 멀티 아웃풋이죠. 이 아웃풋이 차원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멀티 아웃풋이라는 거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를 지금 KNN 클래시파이어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프리딕션 된 그 클린드 디짓을 플롯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거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코드 설명이었고요. 학생들 한번 좀 따라해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주 그 챕터 2의 마지막 부분이랑 그 다음에 챕터 3 부분 한번 쭉 훑어보았고요. 이제 남은 부분들이 챕터 4에서 챕터 9까지가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남은 부분들 되겠는데 여기를 좀 어떻게 좀 빠르게 그 한 장 반씩 약간 1.56 챕터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를 살짝 조금 더 빠르게 빼든가 중간에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중간고사 전까지는 그 목표한 진도를 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